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창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참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의 경험을 하지요. 고향이 어디니까 이럴 것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럴 것이다. 직업이 이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꽤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핸드폰 안 쓰는 사람 없죠. 잠시라도 없으면 아주 불안한데, 이 셀폰의 그 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헤디 라머라고 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3명 중에 1명이래요. 근데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머리도 좋을 리 없다 라는 편견 때문인 거죠. 우리 대인관계 중에서 이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많이 편견과 선입견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일하기 싫다, 살기 싫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쭉 상담을 해보면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다 인간관계 요소는 상처와 갈등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은 아니고 내가 상대한테 주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현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내담자들이 오셔가지고 이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 갈등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늘 자기 보고 못났다 그랬대요. 야, 너는 그렇게 머리도 나쁘고 운동도 못하고 너 커가지고 뭐 돈이나 벌 수 있겠니? 그래서 지금도 매사 자신감이 없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막 껴안아도 주시고 그러는데, 뭐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시면 막 화를 내시니까 그 자기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늘 남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받은 상처를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 부모님 나이 드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모님 탓을 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믿고 또 한편으로는 늙으신 부모님 모습 보면은 죄책감, 자책감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나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과선택, 적성인데요.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수학이 재밌고 물리가 재밌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의대나 치대를 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나 치대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지인은 정말 자기는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의대를 가라고 해서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적응을 잘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늘 1등하는 친구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늘 공부만 강요하는 자기 부모가 너무 믿고 싫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도 억울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감정 표현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내가 내 자식이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정말 밉다. 이러다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영영 닫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셰익스피어도요, 가족은 피는 통하지만 마음은 안 통하는 관계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불가사의한 관계가 바로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 중에서 이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어렵지만 또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리학자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한 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요, 6명입니다. 신혼부부 2명, 그 다음에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본인의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주위에서 보면은 뭐 그런 경우 참 많잖아요. 부부싸움이,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너네 집은 그러니, 우리 부모는 안 그러는데 왜 너네 부모는 그래, 이래가지고 싸우거든요. 아니 그러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 가족은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부모인 거죠. 그리고 가정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도 내 본가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가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관계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모도 내 자녀에 대해서 모르고 자녀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안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가장 높은 관계가 사실은 부모-자녀 관계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가요. 우리가 기계를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대로 기계를 만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나의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그러면서 또 가장 기대치도 높아요. 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너는 해야만 해. 그리고 너는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문제는 기대치가 높으면은 아이가 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내 아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족이니까, 부모-자녀 관계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 부모-자녀 관계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가족 관계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가족 관계에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못 가, 거의 뭐 재택근무, 학교에서도 그냥 온라인 강의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사는 것이 답답한데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사니까 이 코로나 때 더 가족관계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안 살면은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자는지 자기 방을 치우는지 안 치우는지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는 같은 공간에 사니까 남이면 문제가 안 되는 일상의 습관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깔끔한 신데 아이는 뭐 그까짓 거 뭘 저기 치워요, 그냥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남들한테는 그래도 화를 낼 때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죠. 근데 가족은 그게 없습니다. 감정의 여과장치 없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나의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라는 거죠. 어느 내담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무서워해서 특히나 남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한다는 건 자기한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성장 과정에서 자기가 밥 먹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음식을 흘리거나 하면은 당장 부모님이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밥을 먹어도 이해하지만 너 밖에 나가서도 이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언제 상처를 받는가? 사실 우리는요, 가장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 너는 도대체 뭘 잘하니? 이런 비판적인 언급을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래도 되고 이게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만 상대는 상처를 받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관여를 많이 해요. 조금만 늦게 오면은 너 이렇게 늦게 와서 잘못되면 너 어떻게 하니? 너 당장 몇 시까지 들어와야지. 그러면서 그냥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상담을 해보면은요, 왜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더 많이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요, 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내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고 부모도 낳고 보니까 내 아이예요. 근데 인간의 기본 심리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가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심층적으로 화가 나요.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낳지?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아이기를 바랬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죠. 왜 내 부모가 이런 부모야? 나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그러면서 나한테 사랑도 주고 잘 놀아주고 그런 부모를 원했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 분노와 피해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는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기간은요, 부모도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기간이에요. 돈도 벌어야죠. 직장에서 인정도 받아야죠. 또 부모도 나름 얼마나 많은 가족 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가 있고 인간 관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야, 우리가 그냥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거가 뭐가 힘들어. 하지만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은요, 공부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친구들 사이에 그 왕따 당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상담을 해보면은요, 친구가 내 물건 가져가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킬까봐 무서워서 그냥 다 허락을 해주고 나서는 속상하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면은 이 바보 같은 것 하고 야단을 치니까 내 마음속에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불안, 우울, 분노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가족 관계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 딸로 이루어진 3명의 가족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요, 4가지예요. 아버지, 엄마와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엄마와 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3사람과의 관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딸을 안 보살피면은 딸이 소외감을 느끼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그러면은 딸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또 싸우시지는 않나? 맨날 불안해요. 이렇게 4가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4가지 중에서 무려 11가지로 늡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아버지 쪽의 형제, 아버지 쪽의 부모, 엄마의 형제, 엄마의 부모, 그러니 얼마나 가족 관계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나요. 6번째는요, 부모님들의 이 권위의식과 소유욕,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부모 탓하는 이 자녀의 심리가 서로 부딪혀서 그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낳고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따라 그러지만은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낳으라 그랬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친구 못하는 거 다 이거 엄마 아빠 탓이고요. 그리고 아니 부모라면 그래 아버지도 일 힘드신 거 알고 엄마도 스트레스 많은 거 알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가족 관계가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 이게 이제 자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개성이고 나의 자긍심이기도 한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에다가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까지 합쳐져서 내가 누구인지 하는 자기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어렸을 때는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내가 그대로 그게 다 내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나는 누구이지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저거는 잘못된 평가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평가하는, 선생님이 평가하는, 친구들이 평가하는 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팀을 짜게 해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를 이제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놀란다는 거야. 어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데 나 한 번도 그런 칭찬,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그 부모끼리,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